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렌즈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또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동현 언디파인드 랩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중에 렌즈 프로토콜, 먼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렌즈 프로토콜은 그 웹3 소셜 그래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제 기틀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일단 렌즈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셜 그래프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개인 핸드폰 번호를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승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 트위터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추천으로 막 뜹니다. 네.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트위터랑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회사인데 이 두 개의 어떤 그 유저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이제 소셜 이제 그래프라는 하나의 이제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통 이제 신에서는 이제 핸드폰 번호나 어떤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이것들을 이제 웹3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하고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렌즈 프로토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웹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네. 이제 렌즈 프로토콜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렌즈 프로토콜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기반만 만드는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네.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여러 가지 전통 어떤 소셜 네트워크들을 웹3화 시켜서 새롭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냥 인프라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인프라라고 보셔야 될 것 그 같아요. 위에 이제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네, 맞습니다. 탈중앙 웹3 소셜 미디어라는 이제 단어를 저희가 또 썼는데 네. 항상 이제 이 참 어려워요. 이거 네.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니까 설명을 네.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 웹3 소셜 미디어, 우리 소셜 미디어는 다 알잖아요. 맞아요. 뭐 카카오 스토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밴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다 SNS잖아요. 이거 쓰는 건데, 자, 웹3 소셜 미디어는 뭡니까? 네, 일단 탈중앙화 네. 웹3 소셜 미디어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서 한번 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탈중앙화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페이스북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중앙화된 서버에 여러 개의 이제 고객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모여갖고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것을 탈중앙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래서 고객 정보가 회사의 중앙화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산화된 네. 어떤 스토리지에 개인 정보들이 이제 뿌려지고 네. 그것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영구적으로 이제 보존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싸이월드가 이제 한창 잘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썼었죠. 근데 이제 싸이월드라는 이제 어떤 회사가 이제 파산에 이르면서 모든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엔 싸이월드 중앙 서버에 있었던 고객 정보들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중앙화돼서 관리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 회사의 흥망성쇠와 연계가 돼서 개인들 유저들의 데이터까지 이제 없어지는 이제 사태가 일어났던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 탈중앙화 어떤 개념에서는 영구적 보존이 가능한 거죠. 네.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는 자신이 어떤 블록체인 상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서비스의 흥망성쇠랑 상관없이 뭐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탈중앙화라는 개념이고요. 네. 이제 웹3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보를 자신이 관리한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신이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개념이 이제 웹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까지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고객들의 정보를 잘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받아갖고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의 어떤 수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 70% 이상이 어떤 광고 수익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한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웹2였는데 결국 웹3에서는
이런 것들 회사가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랑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웹3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근데 기존에 우리가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에 글을 올리는 그런 소셜 미디어까지 합쳐서 결국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 그다음에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의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웹3 소셜 미디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네. 네, 기존의 어떤 소셜 미디어들은 중앙화 미디어, 우리 싸이월드를 예로 드셨는데 너무 이해가 쉬운 예인 것 같아요. 네. 싸이월드가 망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자료들, 제가 어렸을 때 썼던 뭐 일기, 셀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그 굉장히 소중한 기억을 또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뭐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중앙화의 폐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탈중앙의 개념이고 네. 이제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나가서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웹3의 정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탈중앙 웹3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이 렌즈 프로토콜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새로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셜 미디어를 모델로 한 코인 프로젝트들이 그동안에는 대부분 성적이 좀 신통치 않았었는데 렌즈 프로토콜이 이번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 이제 소셜 어떤 미디어, 웹3 어떤 형태의 소셜 미디어들이 꽤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스티밋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제 스티밋은 이제 기존의 이제 블로그랑 그다음에 어떤 크립토랑 어떤 결합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좋은 글을 어떤 플랫폼에 제공한 사람한테 어떤 구독자들이 보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팅의 어떤 개수와 그다음에 보팅 파워가 큰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게 되면 어떤 글 쓴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잘 됐었어요. 유저 확보도 잘 됐었고 어떤 글의 개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팅 파워가 있는 사람들, 즉 인플루언서들이죠. 인플루언서들이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서로 보팅을 나눠 갖는 그러면서 서로 플랫폼에서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보면 나눠 갖는 형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됐던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이제 케이스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어떤 코인이나 경제적인 어떤 보상에만 이제 치중이 돼 있다 보니 사실 여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렌즈 프로토콜은 아직 코인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렌즈 프로토콜이 조금 더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포인트는 뭐냐?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토큰에 대한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했다는 만족감, 그다음에 자기가 그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큰으로 받아가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면 난 렌즈 프로토콜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사람이야. 네. 이제 웹3의 어떤 이념과 어떤 그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웹3 지지자들의 어떤 그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고 그 소속된 걸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크립토 생태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타이틀 혹은 자기의 어떤 자신을 이제 뽐내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독특하네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예전에 한 2017년 뭐 이때쯤 스팀잇이라는 플랫폼을 실제로 썼었는데 네. 글 하나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막 30만 원씩 벌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래 못 갔죠. 사실 이게 30만 원이 벌려? 막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나도 와서 이제 막 쓰고 이제 이걸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보팅 파워를 올리고 뭐 약간 이런 류의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플랫폼이 폭삭 망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가치를 어떤 경제적 보상에만 집중하는 플랫폼이었는데 지금 이 렌즈 프로토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이거를 사용함으로써 네. 자기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좀 쿨해 보이고 요즘 말로 힙해 보이고. 힙해 보이고 네. 이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라도 조금 인싸인 것처럼 이제 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다 보니까 네. 좀 흥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오픈시에 가서 네. NFT를 샀습니다. 그럼 렌즈 샀더니 프로토콜. 네. 제 주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바꾸진 못하는데 뒤에 이제 렌즈라고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크릿.점 렌즈라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소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주소를 이제 기존의 트위터들이 아무래도 크립토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트위터 계정에 제가 이제 아이디를 그거로 바꾸면 뭔가 저는 이제 렌즈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 그런 NFT를 구매한 사람, 뭔가 나는 찐이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만족도가 뭐 30만 원, 40만 원보다 그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떤 방송을 사람들한테는.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표정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시네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경제적 보상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좀 무형의 가치를 조금 더 강조한 것 같네요. 네, 말씀을 맞습니다. 뭐 들어보면. 기존의 NFT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BAYC도 네.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저는 네. BAYC NFT를 가진 사람. 가진 사람. 네. 저는 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밖에서 티셔츠도 입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뭐냐면 이 소셜 미디어 웹3 프로젝트 코인에서 들어온 것들이 다 망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경제적 보상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명분이 좀 있는 상태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는 그걸 먼저 알아본 안목이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얼마인가요, 그 NFT? 얼마 하지 않습니다. 한 40불 정도밖에 안 해서. 40불 정도. 생각보다 비싸네요. 네. 그렇죠. 비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이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렌즈 프로토콜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모듈성이라고 네. 해서 뭐 요즘에 모듈라리티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네. 유행하고 있고 사실 네. 이제 블록체인 전반의 키워드, 인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맞습니다. 작동 방식과 연결해서 이 모듈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방금 이제 하신 모듈은 네. 결국에는 하나를 하기 위해서 분업화를 하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렌즈 프로토콜도 자세히 보면은 각각의 이제 기능들이 어떻게 분업화가 돼서 이제 어떤 움직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드레어 레이어, 그다음에 인프라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드레어 레이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렌즈 프로토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개인 계정의 정보를 온체인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이제 계정을 이제 만들면 NFT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 NFT에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서 네. 렌즈 프로토콜 생태에서 개발된 모든 소셜 미디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네. 어떤 개별 어떤 회사들이 분리해서 관리하던 그런 어떤 고객 정보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그 통합 관리를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화시켜서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고객 정보를 끌어다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레이어는 네. 아까 말씀드린 고객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위변조가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저장하는 장소가 기존의 어떤 아마존 어떤 그런 개인 서버, IDC 이런 곳들이 아니라 네. 아니면은 그 아리브라고 하는 어떤 탈중앙화된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보관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보안성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어떤 앱들이 이 렌즈 프로토콜 위에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을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네. 결국에는 그 렌즈 프로토콜이 굉장히 큰 통합된 고객 정보 어떤 데이터 룸을 하나 만든 거고요. 네. 누구든지 그 데이터 룸에 연결을 해가지고 자신이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 이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지금 구조를 들어보니까 네. 왔다 갔다 정보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네, 너무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구매해서 네. 몇 번 들어가서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포스팅 이제 하나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네. 좀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는 좀 느리고 네.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올릴 때마다 뭐 약 한 1,000원 정도
어떤 비용이 또 소모되기도 하고요. 아, 포스팅을 하나 할 때마다 1,000원 정도. 네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면 상당히 네. 예, 이거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이게 이렇게 예, 돈이 많이 네. 있어야지 쓸 수 있는 SNS를 쓰고 있다. 어쨌든 네. 이게 뭐 단기간 내에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컨셉이긴 합니다. 네. 또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SNS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그 어떤 제품들을 주로 받는지가 플랫폼 측에서 어떻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광고가 뜨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광고가 뜨기도 하는데 이 렌즈 프로토콜을 통해서면 그걸 이제 저희가 플랫폼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노출 당하기보다는 이제 개인이 또 이거를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결국 광고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계정들을 네. 결국 타겟 마케팅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네네. 어떻게 광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사실은 이 랜드 프로토콜의 이제 소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특정한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글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결국에는 커뮤니티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도록 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단순히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외에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또 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결국에는 고객들이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유료 멤버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이 기존 어떤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조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토큰이나 코인 발행 외에 이제 수익이 사실 부재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적었는데 이 렌즈 프로토콜은 어떻게 광고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웹2 세계에서 누군가 회사가 타겟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실게 되면은 그 광고 수익을 결국 그 유저들이 어떻게 나눠 갖는 이제 구조가 됨으로써 이제 수익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그래서 이제 수익의 원천 자체가 토큰이나 코인이 아닌 어떤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하나의 어떤 결이 있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더 수익 모델이 좀 탄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중앙형 SNS와 렌즈 네. 프로토콜의 가장 좀 본질적인 차이는 사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관리를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정보를 활용해서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그걸 내가 가진다는 거, 네. 그리고 어떤 크립토 생태계를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확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좋은 점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좀 안 좋은 점 뭘까요? 뭐 어떤 점이 차이일까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썼을 때 이거 좀 네. 다르네.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안 네. 좋은 점은 일단 유저들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네. 네. 지금은 NFT를 사야지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자금을 써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어덥션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좀 다른 어떤 전통 어떤 소셜 어떤 미디어들보다 좀 떨어집니다. 속도도 느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뭐 업로드 하려면 뭐 1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저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일렉션이 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포스팅하고 뭔가 좋아요가 빨리 눌린 다음에 네. 그것들이 많이 쌓여야지 사실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아직 일반 사람들까지 이제 보급되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크립토를 좋아하는데 나 같은 애를 글로벌에서 찾기는 되게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들만을 위한 리그. 딱 리그 네. 커뮤니티를 딱 만들어준 느낌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립토 어떤 상품들을 광고하기 또 최적의 또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지갑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SNS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계정이 몇 개냐 네네. 이런 거니까 지갑은 지금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지갑 수 연결된 이제 지갑 수는 이제 97,000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이 97,000개는 6개월간 이제 집계가 된 숫자입니다. 네. 근데 6개월 기간 대비 그 크립토 생태계 내에서는 상당히 많네요. 꽤나 네. 높은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활성화 유저를 보시면은 이제 3만 이제 9천 명 정도 이제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 누르고 어떤 다시 리트윗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게이지먼트 활동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월간 이제 36만 7천 번 정도 이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숫자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베타 버전 출시 이후에 약 6개월 정도 이렇게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렌즈 프로토콜은 앞으로 또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투자 가치 아닐까요? 네, 투자 맞습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일단 전 높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높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 렌즈 프로토콜을 개발한 이제 주체를 좀 보셔야 돼요. 네. 이제 그 렌즈 그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팀은 이제 아베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팀들이고요. 네. 그 개발 팀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제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익 BM이 뚜렷하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립토 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토큰 혹은 코인 어떤 발행에 따른 수익 외에도 수많은 어떤 광고 어떤 수익이든지 아니면 타겟 어떤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일단 들어오려면 NFT 사야 되는 거니까. 네네. 보통 맞습니다. 이제 팀에서 생각하는 수익 모델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일으켰을 때 네. 트랜잭션 수수료, 네. 그리고 이제 NFT를 판매했을 때 NFT 판매 수익 네, 이건데 네. 이거 너무 간단한 게 일단 들어오려면 NFT 하나 사야 되고 그렇죠. 글을 올릴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네. 근데도 이제 보통 돈을 안 올릴 텐데 지금 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월간 36만 건이 지금 올라온다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그리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담인데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했던 그 트레저다오가 네네. 사실 이제 오늘 뜻하지 않게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뭐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쵸.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정도로 좀 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지금 네. 소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렌즈 프로토콜 아직 비교적 초기 단계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에어드랍이나 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좀 기대 많이 할 것 같아요. 국내 투자자들이. 네. 이제 국내나 이제 해외도 네. 렌즈 프로토콜을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네. 그 에어드랍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더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유니스왑이 며칠 전에 NFT 어그리게이터를 출시하면서 그렇죠. 기존의 그 NFT 어그리게이터가 출시되기 전에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한 사람들한테 한 30만 원씩 나눠줬었습니다. 300 USDC니까 그런 거 잘하네요. 300달러를 나눠주면서 네. 되게 서포트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렌즈 프로토콜도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먼저 NFT를 사서 그다음에 활동을 하고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일으키다 보면은 네. 그것 따른 에어드랍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기대하는 좀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쓰고 계시다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것 좀 느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도 네. 네. 그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소량만 민팅을 했었어요. 아. NFT 민팅. 그 민팅을 한 사람만 지금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은 오픈시에서 NFT를 거래한 사람만 할 수 있고요. 본인이 이제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판매를 네. 하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NFT의 이름 자체는 처음 만들 때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사실 특정 질 수가 없고요. 없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뭐 렌즈 프로토콜이 뭔지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NFT 구매까지 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저기 음, 지금 동현 대표님께서는 네. 그 본인이 정하지 않은 이름을 쓰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원하는 이름을 찾아서 조금 비싸게 주고 네. 일단 샀습니다. 계정을. 네. 계정을. 그 나중에 또 그거 이름 바꿔주는 걸로 돈 받고 팔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그 예상이 되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이건 좀 네. 여담이지만 NFT를 샀으니까 네. 다른 사람 프로필을 산 거잖아요. 네. 그 프로필을 딱 제 계정에 연결시키니까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팔로우했던 사람도 다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썼던 집 주소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도 다 옮겨왔고요. 아, 그럼 좀 부주의하게 판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래도 사실 이 웹3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네. 크립토를 잘 아는 사람도 사실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팔았는데 그 안에 모든 개인 정보가 딸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더라고요. 예. 그런 구조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SBT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매한 거는 다오로 트레저리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한데 어쨌든 지금 저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이 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BM들이 막 계속 재생이 되는 거 보니까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렌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